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료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꿉시다 라면서 변화를 촉구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류라고 하던 삼성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사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였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동안 삼성은 초일류가 되고 국회는 여전히 사류로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기업이나 정치가 소비자나 국민의 니즈와 기대에 맞춰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회가 얼마나 변해왔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정치 영역이 기득권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는 거대 공룡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전원위원회 논의를 냉담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다시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범여권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공수처법과 연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하였고 그 결과 꼼수형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선거법 날치기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우리는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른 편법과 꼼수를 버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번 선거법 개혁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가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지난번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를 주도했던 책임 있는 정당과 그 지도부의 솔직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여 국민 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제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승관희 사무총장님 모셨죠? 그래서 21대 총선에 들어간 위성정당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법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그 방지 법안을 많이 과연 이러한 방안이 위성정당의 출현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전 21대 총선에서 있다 없다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도적 장치만 가지고는 그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정치 문화, 선거 문화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정당의 창당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위성정당의 의석을 얻는 수단으로 전략하고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82.2%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7.1%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24%나 됩니다. 박민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상대적으로 그 국민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직접 내 손으로 뽑는 걸 아직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무려 62.8%나 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명호 교수님과 똑같은 어떤 취지의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당이 결정한다는 데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공천한 정당의 특정인에게 종속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비례대표제를 불신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러한 불신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비례성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 필요하다면 공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서 특정인에 대한 투표까지 가능하도록 후보자 명부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바꿔놓습니다. 국민의 삶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야가 정략적 계산을 떠나 정치개혁의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